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지금이 막차다. 미국 개미 매수세 활활. 요즘 최근에 시장이 거의 한 3일 동안 계속 내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약한 반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3일 동안 분위기가 꽤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뭔가 매수 심리가 다시 활활 불타고 있다. 뉴스 기사로도 나오고 있죠. 미국 개미들 매수세가 활발하다.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매수 신호가 와서 최근에 롱 포지션 종목을 한 3, 4개 정도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뭔가 너무 지금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비꼬는 댓글이나 조롱 댓글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김PB의 채널 인간지표로 말씀드렸지만 비꼬거나 조롱하는 글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고점이거나 고점에 가까워진 이후에 하락 추세를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비꼬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막 무조건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이 고점에 가깝다라는 인간지표로 봐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매수에 미쳐 있어요. 저도 매수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어차피 저는 단기 매매로 하니까. 근데도 불안해서 조금만 이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정도로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JP모건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최악의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개인은 여전히 강세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즉 하락장 이후에 약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개미들의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개미들의 매수 심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위기를 기회로 세계 큰 손들 엔비디아, 메타 기술주 줍줍하고 있다.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계 큰 손들 중에 일부도 지금 대형 기술주의 주가 하락은 기회다라면서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죠.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로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공포에 짓눌렸던 증시 2차 엔캐리 트레이드 경계심 나온다. JP모건 자료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JP모건 리포트 보니까 75%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소멸됐대요. 요번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던 이유는 일본 자금 쪽에서 무더기 매도세가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경단위의 매도세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게 어느 정도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물량 중에 일단 75%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25%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25%가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박살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매도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정 부분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5%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쭉 하락 추세를 거치다가 단기 이평선 다 뚫고 내려가가지고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금 열심히 반등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떨어진 힘에 비해서는 하락 강도에 비해서 상승 강도가 너무 약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승이 좀 이제 뚜렷하게 시작이 되려면 16,800포인트 1차적으로 변곡점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확실하게 진짜 강세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고조가 되려면은 17,300포인트는 뚫어줘야 됩니다. 17,300포인트 뚫어줘서 확실하게 안착해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7,600포인트, 정확히 17,600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17,600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도 17,300으로 썼는데 정확히 17,600포인트가 시세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회복해줘야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몇 가지 금융 데이터들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미국 이제 펀드 매니저들 매매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주가랑 또 연관성이 깊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지표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펀드 매니저들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포인트까지 왔는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81.7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대비해서 조금 주식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 잔액 지표를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 잔액 지표에서 우리가 경제 위기나 어떤 경제 상황 같은 거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밸런스 지표를 보게 되면은 2000년 1분기에서 2024년 2분기까지 총 24년 정도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이 지표가 꺾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18년, 그 다음에 2008년, 2000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가 경제위기의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못 쓸 정도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돈 갚기도 힘들어할 때, 이럴 때가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들인데 지금이 지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요 데이터도 좀 이제 재밌게 볼만한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투자의 대가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이제 주식 부자로는 1위 부자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정도였고요. 2006년인가쯤에 2004년에서 2006년인가 이 정도였고 지금 현재 이 정도입니다. 2004년이네요. 2004년, 2001년쯤, 1, 2년쯤. 그래서 2000년 초반대 당시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급으로 진짜 역대급의 현금을 보유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래로 지금 현금 비중이 정말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0.250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전체 자산의 25%가 지금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렇게나 버핏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최초로 지금 버핏이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애플이 갖고 있는 지분의 50%를 정리하고 이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에요. 와, 버핏이 팔았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버블이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왜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경제 위기 시그널, 준비 신호고 격전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전후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라.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회복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가 회복할 때 이 지표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회복될 때 지수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 회복될 때 어떻습니까? 지수 하락하고 이때는 적게 하락했어요. 시장의 버블이 적어서. 근데 2000년 닷컴 버블 이때 시장의 버블이 심했죠. 역전됐다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역전됐다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몇 달 있다가 금융위기 터집니다. 코로나 쇼크 역전됐다가 회복되자마자 터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역전됐다가 회복되려고 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회복되는 때가 사실 더 위험한 때입니다.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것도 위험 신호지만 역전이 됐을 때는 시장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역전됐다 회복할 때 0포인트 다시 뚫고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될 때 이때가 사실은 더 주가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랑 겹치는 거 나오실 수 있어서 금리 인하랑 겹치면서 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회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 미국 올해 침체 진입 확률 35%로 상향. JP모건 쪽에서 지금 경제 침체가 올해 안에 터질 확률을 35%로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미국 또는 전 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35%다. 꽤나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존의 JP모건이 올해 중기 전망에서 내놓았던 2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경제 침체의 가능성을 더 높인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 많이 높은 건 맞아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은 맞고요. 다만 35%면 65% 확률로 경제 위기 안 터진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질 확률 45%로 유지했다.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정도면은 거진 터진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JP모건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 기관 투자자들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월가에서 잇따라 저점 매수를 권고하고 있다. 할인할 때 사라. 솔직히 경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미 태우고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이제 시장 다시 올라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테랑 투자자들은 현재가 뉴욕 증시를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피터 크라우스는 10% 할인을 받으면 사야 한다. 20% 떨어지면 그때 사는 것이 더 현명하긴 하겠지만 10% 하락 수준에서 매수해도 좋은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세장 안에서 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지 이거는 안 쫄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만 괜찮으면 버텨줄 수 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되게 좀 웃긴 게 테슬라도 지금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 진입하고 있고요. 애플은 대형 성장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성장도 잘 하면서 대형주면서 빅테크 주식이죠. 근데 애플도 매출 성장률 마이너스예요. 매출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못하는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성장주에서 성장을 빼면 뭐예요?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식 되는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어떻다?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게 지금 형성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 말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가를 주도하는 건 실적인데 주가를 주도하는 그 실적이 지금 빅테크 쪽에 안 나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애플은 이미 꺾인 지가 오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출 성장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에 지금 이제 너무 밸류가 비싼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궁금합니다.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지. 엔비디아 실적은 내년 정도 돼야지 좀 뭔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모두 미국 4달 금리 인하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연내 인하폭 0.75%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등등등 많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 다음 달에 인하할 가능성 거의 100%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지만 않으면은 기정사실화해서 금리는 이제 무조건 인하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대부분 0.75% 정도 이번 연도에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뭔가 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제 인하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다. 요번에는 진짜 인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페드워치 채권 투자자들의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요번에 시장 확 빠졌을 때 빅스텝으로 0.5% 인하할 가능성이 90몇 %인가까지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정되니까 다시 빅스텝 가능성 떨어지고 금리를 세게 안 낮추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시장 패닉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금리를 좀 이제 한 단계만 적당히 낮출 가능성이, 0.25%만 낮출 가능성이 반반인 이런 5대5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은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이 조금 안정적이고 지표가 괜찮으면 0.25%만 낮출 겁니다. 0.25%가 낮춘다라는 거는 시장이 아마 안정적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에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에 휴가라서 아마 영상이 많이 못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는 또 정상 복귀해서 방송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래도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열심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